안녕하십니까 원장님들. 보이는 소아교정 라디오 5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좀 자주자주 하고 싶거든요. 저도 이게 재미는 있어요. 원장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케이스 리뷰를 하는 게 재밌는 일이긴 한데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4월 언제죠? 4월 13일 날 인비절라인에서 한 4시간 정도인가 3시간 정도 걸쳐서 인비절라인 크로스 프로그램의 스페셜 강의로 제가 인비절라인 퍼스트 잘하는 법 5가지의 임상 키하고 팁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들의 그 케이스를 받아가지고 라이브로 리뷰하면서 그 다음에 컨설테이션 하고 우리 같이 의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카톨릭대학 강남 성모병원, 강남 선묘병원 그 무슨 대 컨벤션 홀인가 거기서 한 200명 정도 자리를 두고 한다니까 관심 있는 원장님들은 등록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크로스 프로그램 대상자야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대상 되시는 분들은 등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주 뒤에 4월 27일에는 대한소아치과학회에서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인비절라인 퍼스트 후, 즉 1차 소아교정 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해서 그걸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는지, 1차 교정만으로 과연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2차 교정에 들어갈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정말 1차 교정으로만 끝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케이스는요, 저희 병원에 2016년부터 다녔던 아이고요. 거의 9년 다녔던 아이죠. 아이가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치질도 잘 안하고 치과도 오기가 좀 힘드셨나봐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엄청 많이 충치가 심해서 수면진료로 치료도 했고 했는데 충치가 많죠. 일단 앞니가 엄청 삐뚤게 났어요. 그 다음에 캐나인 유치 송곳니가 많이 썩긴 했는데 유치가 충치가 있다고 다 치료하는 건 아니죠. 우리 앞니 4개랑 연구치는 조금 썩어도 어릴 때는 진행이 팍팍 되니까 좀 치료를 권해드리는 편이지만 유치들은 일단은 좀 지켜봅니다. 그래서 제6구치 레진 치료했고 D번은 벌써 크라운을 씌웠고 견치는 이제 충치가 있지만 지켜보고 있는데 아래가 벌써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연구치도 또 썼고요. 충치가 계속 생기는 애들은 교정치료 받는 것도 참 위험한 일이지만 열심히 관리해야죠. 근데 여기 이가 빠져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이가 빠진 채로 두면 연구치가 쓰러지기 때문에 이 연구치를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간경유지 장치라고 하는 걸 걸었죠. 그때만 해도 이 이가 2개밖에 안 나왔을 때고요. 요 이는 나오지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공간이 좁아서 이게 안쪽으로 나오게 되면 혹시 이 링구아라치의 철사 안쪽으로 나오거나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제작을 할 겁니다 라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요. 견치도 쓰러지지 않게 스퍼 달아놨고 6번의 근심이동을 막기 위해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걸 고리를 걸고 난 다음에 32번, 42번이 명출되면서 고리 하방으로 나오고 안쪽으로 이렇게 나왔죠. 자리가 좁으니까요. 그리고 위에도 많이 삐뚤고요. 앞에서 봤을 때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경유지 장치를 이가 많이 빠지면 우리가 교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원장님들? 그래서 이 링구아라치를 제거하고 다시 링구아라치를 한 다음에 연구치가 좀 더 나거나 좀 더 큰 나이에 교정치료를 하고 싶었으나 어머님께서 아랫니가 너무 삐뚤고 위에니도 삐뚤고 얼굴은 잘생겼어요, 이 친구 아주. 근데 이또니까 교정치료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교정장치를 잘 낄지도 의문이고 또 교정장치를 낄 때 여기 치아가 없으니까 장치의 유지력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크라우딩 양도 심해요. 거기다가 옆얼굴에 아래턱도 좀 짧고 계측치를 봤을 때 2급으로 나와요. 그리고 하악이 좀 작아 보이죠. 소아들은 계측을 해서 진단을 내릴 때 계측치에만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계측치의 평균도 다 분석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고 제가 여러 교정책들을 읽어봤을 때 문헌에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계측치는 참고하시고 우리가 치열과 안모와
부모님들의 가족 얼굴이라든지 이런 유전적인 걸 봐서 결정해야 되지요. 분명히 아래턱이 좀 작은 2급 부종교합으로 보이고 심한 시비어 크라우딩을 보이죠. 그래서 어머님한테 교정 치료하다가 중단할지도 모르고 2차 교정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어머니 그래도 한번 해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다들 우리 어머님 마음대로 똑같지요. 이렇게 아이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열이라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인비절라인 퍼스트로 교정 치료를 했고요. 좀 오래 해줬어요. 2년 하고 꽉 채워서 2년 하고 보건용 데스크도 한번 쓴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마무리된 상태는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악궁을 확장을 쫙 시켰고요. 위치 다 빠지고 영구치 나올 때까지 2년 좀 더 걸렸는데 3번까지 나오게 해줬죠. 아래도 다 가지런히 해서 여기 공간이 조금 좁은데 뭐 IPR을 살짝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좀 린다든지 해서 하면 되겠죠. 교합도 나름대로 괜찮고요. 그래서 이 정도 상태를 요 정도 상태를 요 정도로 만든 것은 꽤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A는 못 해줬지만 교정 치료를 통해서 그동안 아래턱이 성장해서 엄마가 우리 아들은 잘생기고 이도 가지런해요 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시죠. 네, 이렇게 이게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 과정 중에 어떤 험난한 일이 있었는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원장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의 계측치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미드라인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은 열개가 발생합니다. 양치질을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많이 삐뚤삐뚤합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부 각도도 약간 업라이트 된 느낌이고요. 악궁은 좁고 상악 전방부가 좁지요. 발라이탈도 깊고요. 아래도 이가 빠지면서 뾰족한 삼각형 잇몸뼈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열을 하려면 리웨이 스페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궁을 치아를 배열할 공간을 만드는 건 16번 구치부의 원심 16번 26번의 원심 회전을 통한 공간 확보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밀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건 악궁 확장인데, 악궁 확장을 많이 하면 나중에 많이 해서 배열을 했지만 악궁이 유지기간 동안 줄어들면서 또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상 형태로의 악궁 확장으로 인한 공간 확보, 16번, 26번의 원심 회전과 후방 이동을 통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상악전치부가 만약에 업라이트 되어 있고 알베올라본 치조골의 두께가 괜찮다면 이거 전방으로 나가면서 레비어 버전 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레비어 버전 하는 건 치근 치아가 치조골의 중심에 있는 상태를 좀 위험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안모에 회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허용된 때 아니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정 치료 전후를 이제 강의하시는 그 디본딩 사진들을 보게 되면 상악 전치부가 레비어 버전 된 채로 배열이 잘 됐다고 하면 좋지 않은 거죠. 배열은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안모가 안 좋아지거나 치아가 뻗어져서 전치부 교합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악에서 보면요, 결국엔 이렇게는 해놨는데 이 친구는 하악 전치부의 치조골이 매우 좁습니다. 이런 데 보시면 아주 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근이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알베올라 보니 치조골이 내려가 있고 아주 얇겠죠. 그럼 절대 이거는 더 이상 레비어 버전을 시키면 안 됩니다. 또는 순축 이동 시켜도 안 되겠죠. 이걸 뒤로 누우면서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황입니다. 얼굴은 아까 보셨다시피 아래턱이 좀 작은 얼굴이고 잘생겼지요. 상악전치부, 하악전치부인데 오버짓이 조금 있어 보이고 2급 구치부 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파노라마상에서 보시면 그래도 하악이 아랫니가 엄청 삐뚤지만 다행히 소구치들이 좀 작아 보여서 조금만 하면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37, 47이 메지알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 이거 후방 이동 많이 시키면 나중에 이게 걸릴 수 있어요. 지금은 얘는 잘 나올 것 같고 얘도 거의 잘 나올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안쪽으로 쓰러져 있을 때는 우리가 후방 이동량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고, 견치가 측절치랑 루트가 겹쳐 있지요. 물론 이게 순축에 있겠지만요. 그래서 계측치를 보면
뭐 상하각다 SMB, AMB가 정상 수치라고 하지만 차이를 보면 2급이고 제가 봤을 땐 하악이 좀 많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부의 각도가 업라이트 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비어 버전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악 전치부의 각도는 정상이기 때문에 물론 뭐 93, 4도까지 레비어 버전 시킬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동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일단 CT를 제가 안 찍었는데 보면 알베올라 본이 아주 얇게 핀축 피질골이 얇게 있기 때문에 레비어 버전 시키거나 마들리학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손상을 받을 수 있겠죠. 예. 종료 후에를 보시면 그래도 거의 안 나가고 잘 유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 우리 원장님들. 그래서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났을 때는 1급으로 끝났죠. 그리고 상악 전치부를 약간 레비어 버전 시켰지만 정상 수치까지는 못 만들었고 하악 전치부는 약간 치근의 위치 때문에 파워리치를 나중에 부과한 걸로 알고 기억이 나는데 84도로 조금 업라이트 시켜서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요. 원장님들 제가 이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지금 그냥 라이브로 하는 거예요. 준비하면 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중에 좀 혹시 오류가 있거나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재밌게 실수하는 것도 있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지금 형태가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스캔을 떴어요. 그래서 정면 사진은 이렇게 되고 상악도 이렇게 좁지요. 그 다음에 하악도 어마무시합니다. 하악도.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하려면 일단 상악에서는 로테이션 컨트롤을 하고 확장을 하고 측절치를 내보내고 중절치는 파워리치를 주고 업라이트 돼 있으니까 파워리치를 주고 당기던지 아니면 위치를 고정하는 정도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앞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다. 레비어 버전은 허용할 수 있지만 순축 이동은 안 되죠. 이제 이것도 후방 이동과 확장을 통해서 공간을 마련하면 돼요. 리에 스페이스가 좀 있지요. 하지만 워낙 좁은데 이거를 뒤로 밀면 이게 앞으로 튕겨 나간다는 거죠. 반작용으로. 앵커가 중간에 없어요. 치아들이 좀 있으면 그래도 순차적 후방 이동을 하면 다른 치아를 다 묶어놓고 얘만 뒤로 가거나 얘만 뒤로 가면 그래도 앞 전치부의 영향이 적지만 이렇게 없으면요. 얘 뒤로 갈 때 앞으로 다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절대로 순축경사 순축 이동하지 말고 하악 전치부는 뭐 순축경사 가능합니다. 16번 26번 후방 이동하고 그래서 34 46은 후방 이동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2022년 6월인데 인비주얼라인 퍼스트 3월 1일날 프리 런칭하고요 4월인가 5월에 오픈했으니까 제가 이거 초창기에 하고 한 2달 뒤인가 한 달 정도 뒤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썼어요. 이 내용까지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상악을 보면 자 헤더 디자이너가 첫 번째로 준 겁니다. 동시 확장과 후방 이동을 하면서 전치부를 저렇게 뻗어뜨리면 안 되겠죠. 하악은 더 살벌합니다. 하악은 전치부를 이렇게 내보내면 이 치아가 다 앞으로 나가겠죠. 치적으로 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오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확장과 후방 이동으로만 공간을 만들고 전치부의 레비어 버전까지는 가능하지만 순축 이동은 시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부족하다면 우리가 리웨이 스페이스를 좀 미리 당겼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고쳐서 첫 번째 장치 승인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지금에서는 전치부의 최종 위치는 제대로 내보내지 말고 이렇게 됐죠. 악공 형태도 이상하죠. 저렇게 해놓고 상악도 악공을 좀 브로드하게 만들면서 전치부의 위치는 유지하고 그 다음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상태에서 함입하면서 하악 전치부는 약간 레비어 버전 주면서 파워리치를 주면서 치근 땡기고 상악 전치부의 위치는 각종 고정시키면서 C2 일라스틱을 썼어요. C2 일라스틱을 쓰면 하악 전치부의 레비어 버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고무줄을 걸면 여기 앵커가 없기 때문에 장치가 앞으로 밀리면서 구치부보다는 전치부 레비어 버전 생기겠죠. 그래서 요즘엔 저는 2급 고무줄을 잘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후방 이동 부분에서 보면 여기는 후방 이동을 좀 덜 했네요. 지금 한다면 제가
이렇게 과한 확장보다는 로테이션 컨트롤만 했어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이런 형태 전치부가 나가는 건 안 좋은 거죠. 중첩을 시켜 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여긴 전치부를 좀 유지시켜 줬죠. 하악에서도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게끔 했는데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번째 걸로 우리가 방송 중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이브의 묘미가 있는 보이는 교정 라디오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인비절라인 장치를 상하게 하하게 꼈어요. 어태치를 협설치가 다 붙여야 이 공간이 줄지 않고 여기에 적합도가 됩니다. 어태치는 다다익선이고 SS 크라운에도 붙이죠. 이렇게 해서 붙였죠. 지금 한다면 설치기에도 붙일 거고요. 여기에도 아마 붙일 겁니다. 이 장치를 끼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지났냐면요,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5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우리 아이의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보시면 뭐 앞에서는 뭐 그렇게 막 좋아진 것 같이 보이지 않죠. 옆에서는 상악 전치부가 업라이트 되었기 때문에 상악 전치부 후방 이동과 확정 전 레비어 버전이 좀 발생했지요. 아래도 레비어 버전이 발생한 느낌이 강렬히 듭니다만 그래도 많이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상악이 일단은 악궁이 확장되면서 측절치가 바깥으로 밀려 나갔죠. 우리가 측절치를 이렇게 내밀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여기다가 설치 어태치를 답니다. 저는 요즘에 달고요. 아랫변이 좀 넓은 설치 어태치를 달아야 유지력이 딱 장치 딱 맞아요. 아래에서 딱 걸리게끔 해주셔야겠죠. 하악이 이렇게 좀 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아하시고요. 이제 어머니의 협조도와 열정을 끌어낼 수 있지요. 그러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얼굴을 보면 조금씩 가지런해지는 것 같고, 딥바이트는 조금 깊어졌겠죠. 상악 전치부가 업라이트 되고 하악 치아에 다행히 치아가 뒤로 들어가면서 좀 잇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파노라마 사진을 보게 되면 그래도 견치 관계도 좋아지고 측절치도 모아졌고요. 아래도 이들이 막 나옵니다. 이럴 때 이런 거 슬라이싱 해주면 참 좋죠. 리웨이 스페이스를 미리 소진해서 3번과 4번을 미리 배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옆얼굴이야 뭐 지금 한 개 뭐 있다고요. 별로진 게 없을 거고, 계측치도 이때는 안 했네요. 일단 파노라마를 보면, 셉을 보면 셉에서 원장님들 그래도 많이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후방 이동을 할 때 또는 공간을 마련할 때 전치부가 나가지 않도록 하지 않거나 아주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이 친구의 계획에서 36, 46의 후방 이동을 잘 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전치부가 나갈까봐. 그래서 일단은 공간이 부족하면 리웨이 스페이스를 사용하거나 나중에 다시 이가 좀 났을 때 단독으로 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결론을 보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 이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 5개월 걸렸고요. 아래도 좀 마음이 조금 이제 안심이 좀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스캔을 이 상태를 보시면 간단히 하려는데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자, 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상악은 이 상태로 보면 스캔하고 사진하고 좀 다르죠. 악궁이 조금 더 확장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상악이 하악은 더 이상 확장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럴 때 항상 왼쪽 부조화가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왼쪽 부조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하고 해서 우리가 다음에 한 거는 이렇게 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더 했을까요? 확장을 좀 더 해야 되고, 견치 공간을 만들기 위해 로테이션 컨트롤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바들리하게 가는데 저라면 지금은 이제 로테이션 컨트롤만 할 것 같아요. 로테이션 컨트롤만, 팔레탈 노트를 기초 중심으로 한 회전 이동은 잘 됩니다. 로테이션 컨트롤하고 후방 이동하고 확장했죠. 방을 좀 더 많이 확장하기 위해서 좀 브로드하게 했고요. 많이 견치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하악에서는 이 상태에서 전치부는 최대로 두고 얘는 들어가고 얘는 나오는 이런 움직임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36, 46은 또 대부분 잘 이동을 안 시켜놨네요. 이 상태에서도 구치부 6번만 밀면서 교합 형성하고
하악치가 나가고 상악 전치부 각도는 유지. 그리고 좌측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사실은 데스캔 할 때마다 모두 분석합니다. 이게 초창기 때라 2022년 때라 이때는 분석 안 하고 감으로도 했지만 지금은 정밀하게 움직이기 위해 모두 세팔로 분석을 하고 그때마다 전치부의 각도나 그런 것들을 다 보고 IMPA와 그런 것들을 보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장치를 또 꼈지요. 장치를 끼고 7개월 정도, 8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상태를 볼까요? 원장님들 보시기 편하게 우리 이런 거 보는 게 재밌죠? 아이고, 녹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 그 다음에 이 상태죠? 여기를 이렇게 와서 원장님들 이게 큰 모니터 사시면 좋아요. 이 상태가 이 상태로 바뀌었고 잇몸 좋아졌고 여기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됐죠. 양치질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상하에서 보면 이렇게 악궁 넓어졌고 유견치 충치 안 하고도 잘 버티고 있고요. 악궁이 조금 더 정상적으로 보이다. 여기 보면 혈축 어태치 보이시죠? 좀 요즘 최대로 크게 붙입니다. 아랫니와 바이트만 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아이는 여전히 이빨을 안 닦아요. 깊숙이 닦도록 해야죠. 충치 치료해야 되고 4번 나왔고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고요. 하악전치부의 위치는 최대로 보전. 이 정도만 되면 여기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아무리 장치를 잘 끼워도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쓰러지는 거 걱정이 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은 역시 귀엽습니다. 네, 되고 특별한 건 안 했지만 바이트를 열면 아이들의 하악이 닫혀 있다가 열리기 때문에 좀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측치를 한번 보면 5.42의 AMB를 보이고 있었고 별로 좋아진 건 없네요. 여전히 C2를 보이고 있고 대신에 상악전치부의 각도가 처음에 80.9, 90도 정도까지 레비어 버전을 시켰고 하악전치부의 각도는 87.85에서 87.65로 아주 그냥 꽉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상태, 요 상태, 요 상태로 잘 오고 있죠. 네, 여기서 끝내고 싶은 마음이 한결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배열을 더 해줘야 되고요. 블럭 트라이앵글 생기는 것도 얘기해줘야 되고요. 애들은 좀 찹니다. 나중에 견치 공간도 만들어졌으나 그래도 안정적인 유지와 2차 교정을 덜하게 하기 위해 강단성을 낮추기 위해 이가 나올 때까지 좀 하기로 했고요. 보면 이제 아랫니가 올라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유견치도 있고요. 이럴 때 유견치 미리 발광하지 마시고요. 최대로 오래 두시는 게 좋습니다. 유지력에도 좋고요. 차라리 이럴 때는 55, 65를 매지알 슬라이싱을 해놓고 4번들을 뒤로 밀고 공간을 더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장치를 다시 끼고 이제 또 이때가 됐습니다. 이때가 되면 한 번 더 꼈죠. 우리 그것까지는 보지 맙시다, 원장님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상태 변화를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상악에서의 심미성들은 이제 회복이 돼 가고 있고요. 돼 가고 있고 측방에서 보면은 상악전치부 레비어 버전 좀 너무 좀 꺾은 것도 있고 하악전치부 각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상 각도를 다시 맞췄죠. 이때가 각도가 상악전치부 각도가 95도 정도 됐는데 상악전치부 각도를 거의 정상적 수치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상악전치부에 오버바이트를 형성하고 바이트를 좀 더 열었죠. 그래야 우리 하악이 나오면서 아이가 더 잘생겨져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상악은 뭐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견치 공간 빠지고 남는 리웨이 스페이스를 뒤로 이동하면 충분하부터 남겠죠. 구치부 키가 약간 2급 구치부 키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치부를 앞으로 좀 당겨올까 하는 생각도 들겠죠. 이 상태보다는 좀 쓰러졌어요.
하악을 보시면 이렇는데 이런 상태에서 전치부의 위치를 최대로 유지하면서 나름 괜찮게 온 것 같습니다. 안무의 변화를 보면 뭐 이제 한 1년 반 2년 돼가는 거죠. 좀 더 잘생겨져 보이지 않습니까, 원장님들? 셉을 비교해 봤을 때도 이렇게 하면서 됐죠. 근데 이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돼갑니다. 그렇게 잡았지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넣어주고 싶은 거죠.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지금 한 게 사실 최상입니다. 계측치는 1급으로 됐는데 이게 1급으로 된 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3.6의 기준점에서 4.3으로 된 거고 좀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병상 레인지로 들어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자, 상하 사전치를 좀 더 배열하고 치근도 좀 넣어주고 구치부 교합도 조금 더 맞춰주고 그 다음에 하악 루트를 루트와 하악 전치부를 뒤로 좀 더 당기기로 작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치료 계획으로는 자, 이 상태죠. 보면 전치부의 높이를 맞춰주고 미드라인을 좀 형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를 넣기 위해 파워리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악에서는 구치부 키를 맞추기 위해서 3번 공간을 남겨놓고 6번을 앞으로 당겼고요. 하악에서도 공간을 만들기 위해 6번을 당기고 아치 형태를 좀 더 이쁘게 해줬어요. 물론 이게 없어서 이쁘게 안 되겠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이제 구치부 키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해서 구치부 시팅 시키면서 전치부를 조금 더 루트를 넣어주고요. 뒤로 당기면서 그 다음에 잔대 쪽에서 보면 이렇게 하악 전치부를 당겨오면서 공간 폐쇄하면서 구치부를 만들어주고 이게 소구치가 너무 정출되면요 이게 또 교합이 안 맞습니다. 또 교합 평면에 맞게 좀 위로 올려주고 이건 나중에 유지장치 끼면서 스스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굳이 이걸 소구치대로 과정출시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성 상태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그만치 2년 2개월 정도 걸려서 끝났습니다. 처음이 어디가 처음인지도 모르겠네요. 하도 많아서 처음이고 사진을 도대체 몇 장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 올려봅시다. 네, 이제 두 번째 내려가고요. 디본딩 사진이 오고요. 바로 전에 걸 한번 띄워야겠네요. 전 거. 여기 거. 자, 보시면 네. 전치부의 신미성을 회복했고요. 업라이트 시켜서 약간 바이트가 다치지만 애들은 영구치 갈면서 커가면서 바이트가 좀 더 열리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요거보다 딱 하거나 그리고 측표에서 봤을 때는 전치부들을 조절하면서 좀 나간 느낌이 들어서요. 리조트 집어넣고 오버젯을 형성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치부 관계들이 이렇게 1급 관계로 맞아 들어갔죠. 옆에도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상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좀 더 요걸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잡아주고 견치도 잘 나왔고 스페이스도 좀 닫혔죠. 네. 그동안 충치 치료를 했는데 여기 또 생겼죠. 네. 하악은 이랬는데 이렇게 되고 해서 이렇게 돼서 만들었고요. 아치 형태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루트가 링구알 토크를 먹으면서 조금 당겨진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우리 친구의 삐뚤 이빨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의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웃으면 잘생겼습니다. 우리 아들 이런 상태에서 아래턱이 애매히 안 했습니다. 자연 아래턱 확전치부 레벨 버전 시킨 것도 아니죠. 딥바이트를 해결하고 한 2년간에 걸쳐서 이목구비가 떨어져지면서 좀 더 잘생긴 얼굴로 된 것 같아요. 계측치는 2였는데 1으로는 끝났습니다. 기분이 좋은 거죠. 그냥 상악전치부 각도가 엄청 업라이트 했었는데 상악전치부 각도를 이 당시에는 조금 레비어 버전을 시켰는데
정삼각도로 만들었는데 조금 2도 정도 줄으면서 하여튼 조금 업네트 상태로 끝났고요. 입술이 좀 튀어나와 있는 게 싫기 때문에 조금 낮춰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하악 전치부의 각도는 IMPA는 84도. 처음에 IMPA가 87도. 약간 좀 업라이트 된 상태. 이게 아까 그 루트를 집어넣기 위해 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셀 사진에서 보시면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잘 유지하다가 한번 살짝 나가서 그게 불안해서 다시 줬죠. 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 마무리는 잘 졌다. 어수선한 파노라마 사진에서 변치가 잡히고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요거는 미리 당연히 어머니들한테 고지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불안하지만 견치는 잘 나왔고요. 이렇게 조정돼서 지금 37, 47은 걸릴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제 경험상 거의 나옵니다. 안 되면 교환만 나왔을 때 세퍼레이터 링 넣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이렇게 루트 링구알 토크로 이렇게 집어 넣으셔야겠지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차 교정 가능성을 최소로 줄이고 연구치가 좀 나온 상태에서 끝내주기 쉽긴 하지만 저는 조금 정성을 들이는 편이고요. 항상 원칙은 6번의 관계를 잘 형성하시고 악궁의 형태를 정상적인 거나 하면 약간 큰 정도까지 정상적으로 악궁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6번의 구치부 관계와 적절한 상악 전치부의 오버바이트 관계를 형성해 주시면 아이들은 더 이 상태에서는 아마 더 삐뚤고 더 안 좋고 뭐 비대칭도 나타날 수 있고 아래턱도 못 자르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상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성장의 방향을 가지면서 저는 길만 틀어준 거지, 아이의 치유욕으로 인해서 좋은 악궁과 구치부 관계와 전치부 관계를 만들어주고 공간을 형성해주면 좋은 치열과 더 좋은 얼굴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주 보람된 케이스였고요.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고요. 감사하다고 합니다. 유지장치로는 요걸 이렇게 끼고 있고요. 여기 잘 나오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5번이 다 나오게 되면 저는 이제 근기능 장치를 낄 생각입니다. 7번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7번 나오는 것까지 보고 아마 근기능 장치, EF 가이드나 프리로서 T1 라지 하드 정도를 뒤를 잘라서 끼면 전치부의 관계와 조화로운 골격과 악궁의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끝났어요, 원장님들. 요런 거를 이번 그 인비주얼라인 크로스 프로그램 때 원장님들 케이스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시거나 아니면 첫 번째 거만이라도 주시면 치료 계획을 잡는 것들, 어떻게 처방전을 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보람차게 오늘도 원장님들과 얘기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원장이 부지런을 떨어서 일주일에 한 개씩 할 수 있는 그날까지 그날을 바라면서 다음엔 카페에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네. 원장님들 점심시간 잘 보내시고 나중에 뵙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